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를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도 남에 비해 상대에 비해서 아니면 내 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 움직임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져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 슬라이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어떤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젓가락질인데 가끔 보면은 조금 특이한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똑같이 목적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집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집는 데 있어서 들이는 노력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에 보이는 실험을 한 겁니다. 저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 등 쪽에 있는 요추 쪽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뇌에서 어느 부위를 사용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하게 됐는데 위쪽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다혈근이고요. 위쪽이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인데 보면 저 위치에서의 어떤 근육들의 활성이 일어나요. 뇌에서 저 근육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요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혈근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되지만 충분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외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작은 똑같았지만 결국은 사용되고 있는 부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면 지금 실제 스쿼트를 하고 있는 이 여성분은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이분이 할 때 자신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꾸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편한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하지?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에서는 효율적으로 지금 내 움직임, 내 몸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내 마인드하고 몸하고 서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움직임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똑같이 스쿼트를 합니다. 스쿼트를 해서 내려간 높이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느 부위를 썼냐, 무릎을 썼느냐, 힙을 더 많이 썼느냐, 이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면 의도적인 거니까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정상적인 스쿼트를 하는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어 있는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앞에 얘기했던 건 움직임의 어떤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했다면 우리가 보통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일반적인 접근을 하면 근육들이나 어떤 그 관련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너무 높아져서 제대로 어떤 가동성이 신장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접근하는데 이 근육의 타이트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도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플러스 어떤 자세를 계속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절이 불안정하더라도 똑같이 우리의 근육들은 톤도 높아지고 긴장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런 케이스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칭을 하든 폼롤러를 이용하든 어떤 접근을 하더라도 가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율들은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랩탑을 사용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잘못 어떤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이거의 효율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려면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최대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훨씬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게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거고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며 그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저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과정처럼 우리가 어떤 툴,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는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나 어떤 관련성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실제 저희의 역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관련성 내지는 그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요소들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면은 정확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때 이 평가라는 것들은 단지 어떤 그런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지표 플러스 그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제시가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렌드 형태로 그리고 지금 상황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운동 전문가로서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필요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런 신체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 결론들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